안녕하세요. 시간이 꽤 지난 이야기지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대 대학을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정분이 났어요.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였답니다. 처음 제가 혼전 임신을 하였다고 하자 시어머니께 들은 말들이 아직까지 눈에 선할 정도로 잊혀지지가 않고 상처가 되었어요. 굳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니 저딴 여자애 만나려고 아르바이트 한 거냐? 네가 돈이 부족해? 아니면 사회 경험이 필요해? 굳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 인생 공부나 하라고 말리지 않았더니만 어디서 저딴 걸 달고 들어오길 들어와. 어머님, 저딴 거라뇨. 이름도 있고 저도 엄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엄마.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잘 살 테니까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송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당장이라도 애 치우라고 하고 싶다만 너희가 그렇게도 애 키운다고 하니 어쩌겠니? 너 나중에 엄마 말 안 들은 거 후회 마.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 노여움 푸시고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딸 없는 어머님께 제가 딸이 돼 드릴게요. 너 같은 딸 안 낳길 천만다행이지. 어디서 천박하게. 더 이상 긴 말은 말자. 너랑 얘기하면 혈압 오르거든. 저흰 겨우 승낙을 받고 결혼을 진행해 나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형편인 줄 알았던 남편은 사실 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의 자제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왔다가 저에게 반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어렵게 사는 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였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아이만을 지키기 위해 꾹 참아냈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서방이랑 송이랑 이렇게 놓고 보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군요. 앞으로 우리 송이 잘 부탁하네.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애도 잘 키울 텐데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하니 어떻게 애를 키울지 참 안담하네요. 뭐 예단이야. 어차피 말해봤자 해주실 형편도 안 되니 그냥 제가 데리고 살면서 살림도 가르치고 집안일도 가르칠게요. 엄마가 없었어도 저희 아빠가 엄마 없는 빈자리를 만들어주셨고 그로 인해 저 이렇게 바르게 자랐어요. 어머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겠는데 아빠한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저희 아빠가 무슨 죄가 있나요? 고래 네 아빠 걱정하는 애가 그렇게 뒤에서 사고를 치니? 너 우리 아들 부잣집 도령인 줄 알고 꼬신 거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본인 아들 단속 못한 건 생각 못하고 우리 송이한테만 그렇게 정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을 시키지 말던가요. 왜 애를 그렇게 휘어잡으려고만 하십니까? 없이 자랐지만 송이 어디 가서 모자라다는 소리 듣지 않게 키웠어요. 그거야 평범한 인간들의 비하면이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나 본인 딸 들이미는 거예요? 식장이며 결혼 준비는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결혼식 날 늦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사속에서 뵙는 일 없도록 하죠. 아빠와 제가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상견례장을 빠져나갔어요. 여태껏 저를 홀로 키우며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신 아빠에게 너무 죄송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다 아빠는 저에게 이런 제안까지 하시며 제 결혼을 만류하셨습니다. 뻔히 제가 고생할 게 눈에 훤하니 아빠 입장에서 그러신 거였고 지금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 아빠께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저를 안타까워하셨을지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빠가 네 자식 키워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결혼 때려치워.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집에 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아빠가 없이 키웠지만 그래도 너같이 착하고 야무진 애가 어딨다고 그래? 아빠 말 듣고 잘 생각해봐. 아빠, 미안해. 나 엄마 없이 자랐잖아. 엄마 없는 걸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빈자리는 정말 많이 느껴졌거든. 그래서 내 자식한텐 아빠 없는 애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내가 살면서 바꿔놓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렇게 널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어떤 꼴을 당하려고 그 집에 시집을 간다는 거야? 김서방이 잘할 거야. 나한테 정말 잘한다고 했고 그렇게 반대하던 시어머니 허락도 김서방이 끌어낸 거잖아. 결혼을 김서방이랑 하지 시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참고 견뎌내면 아마 어머님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요. 아휴, 이 철없는 것. 아빠가 너 이러라고 공주처럼 키운 줄 알아? 아빠는 이 결혼 만류하지만 네가 그렇게 좋다 하니 알겠어. 아빠가 엄청 말림에도 불구하고 전 나이를 생각해서 결혼을 진행하였어요. 어른이 말리는 결혼은 이유가 있는 건데 그땐 젊은 패기와 뱃속 아이만을 생각한 채 꿋꿋하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때였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부려먹는 건 기본이었고 그저 절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기더라고요. 워낙 결혼 전 시집살이는 각오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로 저를 떨거뜨리기란 힘든 부분이었지만 말이에요. 에휴, 강아지는 말이라도 잘 듣지. 저건 뭐 개만도 못해가지고 보면 볼수록 속 터진다니까. 카페 빨아놓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도대체 언제 말을 들었는지. 예, 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카페 빨고 커튼도 다 떼서 빨아놓으려고 한 지가 언젠데. 어제 어머님이 이불 빨래 먼저 하라고 하셔서 그거 하고 오늘 카페 빨려고 했거든요. 이따가 주방 치우고 할게요. 핑계 대는 거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있으면 다 될 일을 하루에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너 깨 쓰는 거 걸렸단 봐? 어머님, 저 임신한 몸이에요. 임신했다고 유난 떠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 손주를 가졌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누가 그애 반격이라도 한대니? 순진한 우리 아들 깨어내서 아주 얌체 같은 것. 넌 언제나 이 소리 듣게 될 거야. 임신한 제가 가만히 쉬는 꼴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었고 그로 인해 결국 임신 17주 만에 유산을 하고 말았죠. 대아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되자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유산한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고 비아냥되었고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슬펐어요. 이게 네 운명이라는 거다. 애도 없는 마당에 우리 아들 물고 늘어질 거니? 내 아들 재원이라고 해도 어리고 잘 나가고 너 아니어도 내로라 하는 집안의 여자들 줄 섰어. 그러니까 너도 이쯤 하고 그만 내 아들이랑 헤어져. 너도 새 출발하면 되잖니. 어머님은 저한테 일말의 죄책감 따윈 없으신가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란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못하니? 애까지 알아서 떨어져 줬는데 얼씨구나 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애건사 못하래? 다 네 책임이야. 복도 없는 게 어쩜 자식 복도 없는지. 어쨌든
내가 보기에 아주 잘된 일이니 너도 마음 정리하고 그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머님이 절 좋아하게 만들 거예요. 언젠간 우리 며느리 하게 만들 거라고요. 근본이 다른데 어떻게 너를 좋아할 수가 있니? 사실상 애만 아니었으면 너랑 우리랑 겸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시어머니는 참 악녀 같았고 유산 후 슬퍼하는 저에게 단 한 톨의 죄책감도 없는 듯이 얘기하는데 믿었던 남편은 제가 유산한 다음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지쳤는지 저를 나무라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만 믿고 살던 저에게 남편마저 등을 돌리자 이젠 기댈 곳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혼전 임신으로 책임감에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 사랑했는지도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혼자 정신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꼭 살아내자,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다짐했어요. 네가 얼마나 건사를 못했으면 애가 떨어지냐? 17주면 다 산모 탓인데 초기도 아니고 안정기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어머님이 날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옆에서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좀 시킨 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야? 솔직히 빈몸으로 와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언제까지 실드를 쳐줘야 돼? 눈치가 있으면 엄마를 벌써 지편 만들어도 만들었지. 이건 뭐 아직까지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하니 나까지 당황스럽잖아. 결혼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널 더 싫어하게 할 수가 있어? 나도 지쳤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유산한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당신 믿고 결혼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래서 어른들 말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데. 솔직히 이 결혼 정말 후회해. 내가 엄마랑 네 등살에 살 수가 없다.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산한 걸 알게 된 친정아빠는 시골에서 흑염소 진액을 만들어서 제 얼굴을 보시겠다며 시댁에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아빠에게 모진말을 하면서 퍼붓더라고요. 어찌나 죄송하던지 눈물이 너무 나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딸이라고 그렇게 챙겨주러 오셨나 보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뭘 했다고 유산을 하나요? 애 때문에 시킨 결혼인데 우리 아들 아까워서 어떻게 정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만 두고 가세요. 어머님, 정말 저한테 일말의 죄책감 따윈 없으신가요? 솔직히 누구 때문에 유산을 했는데요. 산부인과에서도 너무 무리한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다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제 탓으로 할 수 있죠? 너무하고 말이 안 나와요. 보셨죠? 당신 딸이 이렇게 경우가 없어요. 어디 어른한테 눈 동그랗게 치켜뜨고 말대꾸를 해요? 에휴, 말세다 말세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딸,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뭐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집안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럼 사돈 벌 받아요. 아셨어요? 뭐해? 옷 입고 얼른 나와. 아빠는 이런 꼴을 당하는 절 두고 볼 수 없다며 데리고 가시려 했지만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기도 있었고, 이 또한 제가 견뎌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거든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뭐가 무서우랴. 맞대마주로 한번 시어머니와 부딪혀보자. 그래서 내 편 만들어보자 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같이 가자는 아빠를 단돌이 뿌리쳤습니다. 아니, 아빠 미안해요. 저 못 가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내가 어딜 가. 내가 이겨내야 하는 문제이니까 내 걱정은 마세요. 이 바보야. 저 여자가 너 그냥 나가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지금 그러는 거야?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마음 먹었어. 꼭 가정 지킬 거야. 그러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아빠는 조심히 돌아가세요. 에휴, 독하기도 하지. 네 근성에 박수 한번 친다. 애까지 유산했는데도 오히려 우리 아들 발목을 잡겠다? 에휴, 무서운 것. 아빠는 이 모든 모욕을 듣고 집을 나섰습니다. 끝까지 제 몸 하나 잘 챙기라며 서둘러 제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 짐을 챙겨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른 것만 같아 마음이 아려웠고 그날 아빠의 문자가 절더 울렸어요. 해준 것도 없어서 미안하다. 나름 해준다고 해준 건데도 네가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정상적인 가정이었으면 네가 이런 꼴을 덜 당했을까 싶기도 하면서 죄책감이 든다. 정말 미안하다, 딸아. 하지만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고 힘들면 주저없이 다 뿌리치고 내려와라. 아빠가 기다릴게.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 저 때문에 절 곱게 키워준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로써 더 열심히 살아내기로 했어요. 일단 절 그렇게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마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저에게만 멀어져만 갔고 둘이서 뭘 그리 작당을 하는지 절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연애나 할걸. 얼굴만 보고 내가 쉽게 혹했지. 너랑 살아보니 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 말 들어보면 이제라도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헤어질래? 어차피 애도 없잖아. 당신 이 정도면 유산되길 바라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유산되자마자 이렇게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 역대급이다. 솔직히 애 때문에 결혼한 건 맞잖아. 애만 아니었어도 너랑 연애만 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결혼을 하냐? 너도 양심이 좀 있어 봐라. 엄마가 그러는데 나 정도면 아나운서 같은 여자랑 재혼할 수 있다던데. 내가 왜 너랑 살겠어?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듣고 나니 이제야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관계를 붙들고 있었나 싶었고 시어머니 마음만 돌리면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저에게서 마음이 아예 떠나버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 역시 마음의 정리를 해야겠다고 싶은 그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은 저희 친정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빠 술 먹고 사고만 안 당했어도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야. 뭐가 그리 속상한 게 있다고 이렇게 가버리니, 응? 말도 안 돼. 아빠가 왜? 아니 생전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양반인데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빠 속상하게 해드려서. 술을 드시고 신호등을 건너시다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바로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아빠의 모습이 눈에 훤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만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는 시작되었고, 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생전 인심이 좋았던 분이라 그런지 아빠 3일장 내내 아빠의 친구분들이라고 하면서 조문객들이 제게 따로 위로금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것만 같아 그것을 보고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게 슬펐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가다니 너무 속상하다. 힘들겠지만 너도 힘내고 마음 추스르고 행복해야 해. 그게 너희 아빠가 바라는 일이니까. 평생 네 걱정에 너만 잘 되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가버리다니. 아빠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가실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식사하고 가세요. 조문객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 정신을 번뜩 차리게 한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따로 준 위로금까지 제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싹 걷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얄밉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어이도 없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계기로 힘없이 축 처져 있던 제 자신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점점 각성이 되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너 장례 비용 치를 돈이 있니? 그거 우리 아들이 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갚을 장례비에 제해줄 거니까 이 돈은 당연히 내가 챙기마. 하여튼 너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만 호구 잡힌 거지. 쓸데없이 내도 되지 않을 돈이 나가니까 말이야.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랬담 다행이네. 너처럼 정신 놓고 사는 애가 내 덕에 정신을 차리게 됐다면 말이지.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너는 마음에 드는 게 없니? 하다 장례 비용까지 우리 아들이 내게 생겼어. 하여튼 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아빠 장례식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발인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했어요. 왜 그동안 남편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 제 자신이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정말 후회스러운 과거였어요. 예, 너네 시어머니랑 네 남편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사돈이랑 장인어른 발인식에 코빼기도 안 비춰? 알만하다. 그동안 네가 어떤 취급을 당해왔는지. 우리 오빠 마지막 가는 길인데 꼭 이래야겠니? 인간들이 어쩜 저렇게 몰상식한 거야? 고모, 제가 가서 얘기 잘해볼게요. 죄송해요.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이라 이런 모습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뭐가 죄송하니? 저 인간들이 저러는 걸 그냥 너도 불쌍하고 우리 오빠도 불쌍하다는 거야. 마지막 가는 길인데. 발인날 모자가 골프 친다고 발인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고 전 그때 굳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발인이 끝나고 시댁 가문 아작낼 보복을 해주기 시작했죠. 제가 벌인 사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기 충분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아빠의 장례식 내내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든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우리 가문을 망신시켜? 너 빨리 글 내려 당장. 지금 네가 입힌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와, 진짜 정 떨어진다.
네가 감히 우리한테 이딴 식으로 보복을 해? 아빠 돌아가시고 불쌍해서 데리고 살려고 했더니만.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 야, 내가 미쳤냐? 너네 같은 인간들이랑 말을 섞게? 내가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줄 알았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너 돈 있어? 어디서 우리한테 대접을 해? 머리 잘 굴려라. 너야말로 머리 잘 굴려. 이제 니네 나락 가는 거 한순간이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없는 며느리한테 갑질이야? 이게 진짜? 이게 네 본 모습이지? 그동안 착한 척, 순진한 척 다 하더니만 이제 와서 발톱을 드러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제발 가만두지 말아주실래요? 그래야 당신네들 밟을 맛이 나니깐요. 혼자만 너무 밟아버리면 재미도 없잖아요? 제가 모자에게 한 행동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 제가 혼전 임신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들을 폭로하는 글이었어요. 남편네 회사가 그래도 업계에선 꽤나 잘 알려진 회사라서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아무런 백도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이 글을 보고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저는 변론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당한 천대와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의 제품들을 납품받는 회사들이 저희 남편 회사의 물건들을 불매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글 하나로 이렇게 많은 파장을 불러오게 된 것이에요. 아무런 백도 뒷배경도 없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전 혼자가 아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댁에게 맞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너 당장 아니라고 빨리 글 올려.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줄 알아? 어디 배워먹지도 못한 게? 배워먹지 못한 건 당신이지. 내가 미쳤다고 이 집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하물며 개들도 감정이 있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당신이 키우는 개만도 못하는 게 바로 당신네 같은 족속들이야. 알아? 나 절대 못 내리고 법의 판결받게 할 테니까 기다려.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벌을 받는 것 같지. 말로는 통하지도 않는 인간들이니까. 빨리 글 내려.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나 손해인데. 이러면 우리도 피해 보상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도 못할 줄 알았니?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정의에 불타는 변호사님들이 날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절대 이대로 순순히 안 끝낼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순순히 널 도와준다는 건 네 착각이야. 세상에 보상 없는 순수한 마음이 어디 있다고? 지금 내리면 용서해 줄게. 나야말로 지금 너희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아빠한테 가서 사과하면 나야말로 용서해 줄 거니까 잘 생각해봐. 알겠니? 용서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우기에 충분했고 전 그렇게 통보를 하고 법정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시댁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증언을 잘 서주었어요. 그분들도 시어머니에게 히스테리를 겪어오신 분들이라 제 마음을 잘 알고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 늘 욕을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신 시어머니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고 병원 진단서에서도 심리적 스트레스성과 무리한 신체 활동을 통해 유산이 됐다는 진단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시댁은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각에선 어차피 회사 신임을 많이 잃은 터라 고객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에 대해 전체 매출이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 소송 비용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싸움 끝에 결국 전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믿고 도와준 정의로운 변호사님들 덕분에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 정말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위자료고 뭐고 다 줄 테니까 일단 아니라는 글만 올려줘라. 우리 회사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러니까 글 좀 내리거나 그 글을 올려줘. 그럼 이제 너한테 얼씬도 안 남아. 아니요. 두고두고 박제해 놔야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건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절 만만히 보셨다면 정말 큰 코 다친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갓 가까이 선 당신도 인생 공부가 됐길 바래요. 이걸 그냥? 너 이렇게 살면 너한테 도움 안 될걸? 어차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우리를 지금 단순히 이겨먹은 거? 그래도 우리는 너보다 돈도 많아. 잠깐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그만이라고. 너같이 돈 없는 애가 그래도 우리한테 빌어먹으려면 지금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하고 글 좀 내리거나 다른 글을 올려달란 말이야. 그럼 조금은 용서해 줄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세상에 정의가 있어요, 아주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세상에 혼자 살고 계신 건지 의아하네요.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저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었기 때문에 글을 내려야 했어요. 저 역시 벌금형을 맞았지만 그래도 실보다 득이 더 많은 법정 소송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산 기간보다 소송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렸고 모든 게 끝이 난 뒤 아빠의 묘지를 찾아 모든 것을 고했어요. 참 죄송하고 후회스러운 삶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애초에 아빠를 따라 나섰더라면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았겠다. 그럼 괴롭지 않았겠지? 그런 생각이 절 매우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바로잡고 바로 잡았어요. 그래야 사라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악착 같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아빠에게 가서 다짐도 했고요. 아빠, 나 잘 살게. 두고 봐. 아빠가 평생 내가 행복한 것만 바랬으니까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지켜봐 줘요. 누구보다 잘 살 거고 남들이 날 도와줬듯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니까 내 걱정 말고 그곳에서 편안하세요. 전 그렇게 다짐을 하였고 하지 않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게 받은 위자료와 남편에게 따로 받은 위자료까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터라 이렇게 진득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던가 싶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여 악착같이 공부를 하였고 저를 도와줬던 변호사님들을 생각하며 공부했어요. 변호사님들이 저에게 도움 주신 거 잊지 않고 저도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공부해요.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당연히 도와줘야 했던 일인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멋진 꿈을 생각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하였고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정말 쉬웠던 건 아니었고, 때론 고배도 마시고 실패도 맛보면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아빠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가 되기까지 많은 눈물도 흘리고 좌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조금씩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제가 변호사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뀌지 않은 제 번호로 전 남편이 은근슬쩍 연락을 취해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더 통쾌한 기분이랄까요? 역시 사람은 잘 되고 봐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였더라고요. 은지, 기억나지? 왜? 우리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오랜만에 은지랑 밥 먹는데 너 변호사 됐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한다. 언제 한번 밥이나 한 끼 할 수 있을까? 지나고 보니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거든. 괜찮겠니? 나도 나이가 들고 보니 새삼 느껴진다. 나한테 네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이 문자 보면 연락 줘. 기다리고 있을게. 어이가 없네. 다신 보고 싶지 않거든? 번호 바꿀 거니까 다신 연락 마. 너도 참 구질구질한 거 여전하니 웃긴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아.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자존심도 없이 연락을 하다니 웃겨 정말. 전 이 문자만 보내고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칼 차단을 하였어요. 속이 미묘하게 통쾌하더라고요. 공통된 지인에게 듣기론 회사는 규모가 작아져 예전의 기량을 많이 잃었다고 했고 아무리 아이가 없지만 업계에서 소문도 나버리고 그런 전적이 있던 터라 전 남편은 세장가도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놀란 건 전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남편이 문자 보낸 것도 시어머니가 부추겨서 한 거라고 전달해 주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나이에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지금의 제 인생을 살게 해줘서 이 또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남한테 주는 도움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지 많이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철칙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변호사가 된 모습을 아빠가 봤더라면 정말 기뻐하셨겠지만 분명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겠죠? 앞으로도 아빠를 그리고 저를 위해서 행복을 더 찾아가 보려고요. 여러분, 제 글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칫 무겁고 어두운 얘기지만 지금은 다 극복을 해서 이렇게 밝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저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듯이 취업도 한 번에 성공했어요. 큰 광고회사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늘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곳에서 남편도 만나 결혼을 했고 무엇 하나 어려울 것 없는 삶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능력 있는 저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당연히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도 평탄하게 흘러갔어요. 남들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봤다고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너무 좋다. 여자가 요새는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야 돼. 안 그러니?
다 집에서 내조하는 것도 옛날 말이야. 넌 똑순이 며느리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죠. 요샌 일을 해야죠. 생활도 생활이고 저도 끝까지 회사 다니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요샌 같이 벌고 같이 생활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네가 생각이 올바르게 박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요즘 애들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려고 하는데 난 그런 며느리 딱 질색이다. 그래도 주체성 있게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일을 하는 저를 참 좋아하셨고 무엇보다 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님은 요즘 사람같이 현대 여성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의 사랑도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도 저희와 얼마 차이 안 나게 결혼을 하였고 동서는 S전자 연구원이었어요. 저도 나름 큰 기업을 다닌다고 다니지만 동서의 직업은 누구나 알만한 직업이었죠. 그래도 전 아무렇지 않았는데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은 S전자라는 말을 들으니 한국 최고의 기업이 아니냐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한 동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연구원 며느리 오셨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사니까 얼마나 보기 좋으니?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우리 아들들이 장가 한 번은 너무 잘 갔지 뭐야. 여자도 일을 해야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하죠. 그래도 어머님이 신세대 마인드라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형님? 저도 광고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는데 전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연구원이 잘 맞지. 진짜 너무 멋져요, 형님. 부럽다니까요. 어머, 연구원이 최고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연구원이 최고야. S전자 연구원이면 한국에서 뭐 최고 직업이지. 약간 시어머니의 말이 뭔가 살짝 거슬렸어요. 저조차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어른들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그냥 좋은 회사인 줄만 알지 삼성이 최고였으니까요. 사랑만 받던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는 동서가 들어오자 은근슬쩍 차별도 서슴지 않았어요. 눈치가 빠르고 워낙 예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어머니 행동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동서를 찬양하셨죠. 오히려 동서가 민망할 정도로 말이에요. 첫째야, 저기 가서 방석 좀 가져와라. 둘째 엉덩이 베기겠다. 너 엉덩이 베기지? 계속 앉아서만 일하는데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어야지. 얘 첫째, 뭐하니? 얼른 방석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 연구원 며느리 얼른 편하게 앉아요. 네? 아, 제가 가져올게요. 그리고 저 괜찮아요. 은근히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면 말씀드릴게요. 불편하기 전에 앉아야지. 첫째가 우리 집 살림을 거의 다 알아서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아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연구원 며느리 불편하면 되겠니? 괜찮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앉아요, 응? 이런 거 다 이해한다니까, 첫째는. 전 그렇게 방석을 갖다 드렸고 시어머니는 그 방석을 그대로 동서에게 앉혀주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식사하는 도중에도 어머님의 편애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님은 소고기며 굴비를 죄다 동서 앞으로 갖다 주었고 제 앞에 나물 반찬만을 갖다 두었죠. 처음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친절히 대하시던 시어머니는 연구원 며느리를 보자 더욱더 동서와 저를 편애하기 시작했죠. 동서도 이걸 아는지 제 눈치만 보았고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시어머니도 불편하고 동서도 신경 쓰이고 말이죠. 에이, 어머님, 여기 말고 저기다 두고 먹어요. 저 팔 길어서 다 닿거든요. 형님네도 드셔야죠. 어떻게 제 앞에만. 쟤 많이 먹었어. 너 얼른 먹어. 일하느라 힘들 거 아니야. 어여 먹어.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무조건. 괜찮으니까 여기 두고 먹어. 그래도 그렇죠. 같이 먹어야죠. 어떻게 제 앞에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세요. 형님도 이거 잘 드시던데. 형님, 드세요. 아니야, 동서. 괜찮으니까 얼른 먹어. 그래도 동서가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어머님도 기분 좋아하시고 얼른 먹어. 애써 동서한테 웃어 보이며 괜찮은 척 했습니다. 사실 동서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 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감원 대상자 1순위가 사내 부부였어요. 안타깝게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권고받아야 했죠. 남편은 완강히 퇴직을 못한다고 했고 저 역시 남편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높았기에 지금 퇴사하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일이 정말 잘 맞았기에 퇴사하기가 꺼려졌어요. 주변 동료들도 굳이 퇴사를 한다면 남편이 하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일 뿐이었고요.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퇴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이 그래도 일을 해야지. 어떻게 퇴직을 해? 안 그래? 그래도 이왕이면 여자가 퇴직하는 게 낫지. 내가 집에서 놀아봐.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도 네가 퇴사하는 게 맞지. 넌 그래도 대학도 나보다 훨씬 좋은 데 나와서 다른 데 취직하기 쉽잖아. 난 아니라고. 여기도 간신히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네가 명예퇴직해줘. 부탁할게. 나도 내 청춘을 바치고 싶은 회사야.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연봉도 그렇고 내가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연봉이야. 오래 다니면 느는 거잖아. 난 결단코 퇴사 못해. 그리고 내가 퇴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겠어? 남의 눈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연봉이랑 직급이랑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은 절대 퇴사를 못한다고 했고 이 이야기는 시댁귀에도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어머님이었지만 퇴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들보다는 그래도 며느리가 낫다며 저를 설득하셨죠. 고민이 엄청 많이 되었지만 동서만은 저의 편에 서서 용기를 주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며 동서에게 너무 고맙고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않니? 우리 병욱이가 집에서 놀아봐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넌 곧 다른 데 들어가면 되잖아. 에휴, 나도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왜 사내 부부가 권고사직 1순위인 건지. 참 우리 병욱이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 그런 회사 나온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네가 좀 양보해 주렴. 부탁할게. 어머님, 저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예요. 그리고 제 청춘을 다 바치고 싶었고요. 저도 뭔가 무자르듯 이렇게 결정이 안 서네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저한테도 퇴사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마음 알지. 그래도 남편이 집에서 논다고 해봐라. 너도 체면이 쓰겠어? 차라리 집에서 네가 있는 게 낫지. 에이, 어머님, 요샌 안 그래요. 일부러 능력 있는 여자가 밖에서 일하고 남자가 살림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주버님보다 형님이 더 연봉도 많고 직급도 높으면 이건 무작정 형님만 설득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합리적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그게 아니다. 여자가 사업해서 무슨 억 단위 돈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집에서 논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잘 좀 생각해줘라. 동서 빼곤 제가 다 퇴사를 하길 바라더라고요. 오랜 고심 끝에 결국 제가 퇴사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렇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렇게 집에 있는 지 2주 정도 되었나? 처음에 저한테 고마워하던 시어머니 남편도 제가 실직 후 집에만 있자 저를 약간 부엌대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서러웠고 내가 누구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어이없다는 생각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또한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운동을 다니던지 일을 다시 다니던지 해라. 집에서 이게 뭐냐? 푹 퍼져가지고. 이래서 우리 엄마가 여자는 일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한 거라니까. 너 일 안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퍼졌어. 빨리 일 좀 알아봐. 다른 데 들어가게 말이야.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꼴랑 2주다. 2달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무해 정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2주 만에 아줌마 같아서 그래. 재수 씨 봐. 얼마나 자기 관리 잘하냐? 멋지기도 하고. 아, 나도 일하면 아침부터 화장하고 꾸미지. 지금 쉬고 있는데 내가 아침부터 화장하고 그래야 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얘 말 하나 틀린 거 없어. 2주건 이틀이건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참 너 회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학벌도 좋고 똑똑한데 왜 취직을 안 하니? 얼른 다른 데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난 집에서 여자 노는 꼴 못 본다고 했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도 저 말고 병옥 씨가 그만두길 바랬다고요. 어머, 그게 말이 되니? 어쨌든 병옥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나가서 뭐라도 해. 집에서 퍼져 있지 말고. 그럼 살찐다. 내가 결혼 전에 말했지? 여자는 취집이 아니라 취직을 해야 하는 거라고.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들어갈 때 알아봐.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말이 참 속상했어요. 어떻게 본인들 때문에 큰마음 먹고 실직한 저에게 2주 만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했죠. 지금 당장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한두 달은 좀 쉬면서 좋은 회사를 물색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다 되었을 때 남편이 방 밖에서 전화를 받고 저 몰래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순간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죠. 그 의심이 들어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니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회사 동료와 말이죠. 저보다 6살이나 어린 후배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을 하니 혈압이 거꾸로 도는 것만 같았어요.
다짜고짜 남편을 깨워서 몰아붙이기 시작하자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이게 뭐야? 너 유지인이랑 바람났니? 제정신이야? 이래서 나 퇴사 종용했어? 얼씨구나 했겠네. 가뜩이나 같은 회사라서 눈치만 더럽게 보고 있다가 나 나가니까 둘이 얼마나 물만난 물고기처럼 바람을 폈을 거야. 안 그래? 진짜 너무한다 너. 아니야. 진짜 내가 다 설명할게. 그냥 후배야. 후배인데 좀 요새 친해져서 그런 거고 네가 오해하는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둘이 셀카며 문자 내용이며 다 봤는데 이래도 아니야? 누가 바본 줄 알아? 진짜 부들부들 떨려서 말도 안 나와. 정리할게. 아니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야. 이제 막 시작하는 사이랄까? 그러니까 금방 정리할 수 있어. 요새 스트레스도 많았고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다신 안 그럴게. 제발. 남자들 한 번씩 한눈 판다잖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싹싹 빌었어요. 사실 이혼 생각까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믿었고 대신 그대로 넘어갈 순 없었죠. 전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남편을 혼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번 일을 그냥 넘기기엔 찝찝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남자들 원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 거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니? 그리고 이게 다 네가 집에만 있어서 그래. 남자가 긴장감이 없잖니. 좀 네 동서처럼 꾸미고 나가봐라. 그럼 남편이 바람을 피우겠니? 다 네 잘못도 있는 거야.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쉬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아는 어머님이 맞나 싶어요. 아무리 여자는 일해야 한다 주의지만 지금 저 한 달째예요. 회사 알아보고 있고요. 말끝마다 집에서 퍼져 있다 꾸며라. 참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병욱 씨 여자 만나는 것도 다 제 탓이라는 게 진짜 어이없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욱이가 너한테 질려서 바람을 피우지. 여자라면 조심해야지. 그렇게 나 잡듯이 병욱이 잡았냐? 네가 지금 뭘 모르나 본데 너 병욱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아니요. 죄송한데 저 충분히 일할 때 모아놓은 돈 남아있고요. 명예퇴직해서 퇴직금도 두둑해요. 병욱 씨 생활비 가져오는 거 한 푼 없고요. 착각하시려면 뭘 알고나 착각하세요. 이제 어머님의 본 모습을 알겠네요 정말. 기막혀. 전 이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일어섰어요. 시어머니는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하셨지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새 동선의 회사 근처로 오게 되었죠.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하자니 속상해 하실 것이 눈에 선하고 이 답답한 마음 동서한테 넋두리를 하였죠. 역시나 착한 동서는 저의 말을 같이 들어주며 분개해 주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과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는 마음이 공존했고 한 번만 눈 감을까 싶다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도 진짜 답 없네요. 자기 아들 잡아야지. 왜 형님한테 그런데요? 아마 나 회사 그만두면 나한테도 그럴걸요? 참나. 아주버님도 너무하지.
어떻게 동료랑? 아, 전 언제나 형님 편이니까 힘든 일 있으시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요, 형님. 고마워, 동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고마워. 동서가 같이 화내주고 들어주니까 기분이 좀 풀린다. 사실 어머님도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닌 거 있지? 내가 참 바보 같은 거지. 형님이 왜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훌훌 털어내고 우리 웃자고요. 네? 그리고 전 형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하니까 너무 그렇게 힘없이 늘어져 있지 마세요. 아셨죠? 전 형님 편이에요. 동서의 위로가 참 많이 힘이 되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저 역시도 동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 후로 잠잠했고 더 이상 바람 소동은 없었어요. 저 역시 이번 일은 진짜 눈 한번 딱 감고 마지막으로 묻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3달이 흘렀고 생각보다 취직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었고 기혼 여성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임신이라는 장벽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꺼려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나 큰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좌절하였죠. 퇴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쉽지 않더군요. 현실에 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취직도 안 하고 너 1-2달이면 취직한다더니 왜 취직 안 하는 거냐? 내가 싫어하는 취직 며느리 될 예정인가 보지? 그러게요. 임신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네요. 면접 가면 나이도 있는데 임신하면 어떡하냐고부터 물어보니 저도 생각 중이에요. 맞아요. 형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아무리 세상 좋아졌다 해도 똑같은 조건이면 핸디캡 없는 남사원 뽑는 경우 많더라고요. 내가 쟤한테 사기당한 느낌이야. 그렇게 능력 있다고 해서 며느리 들였더니만 실직하고 집에서 몇 달을 노니? 에휴.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생활비 한 푼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어쩜 저 볼 때마다 그렇게 취직 스트레스를 주세요? 너 동서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애초에 광고회사는 왜 들어가? 그 학벌에 그냥 삼성이나 들어가지. 에휴. 여자가 무슨 광고회사를 들어가서 덕을 본다고? 그냥 네 동서처럼 대기업 연구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지금까지 철밥통으로. 어머님, 저희도 권고사직 있어요. 명예퇴직도 있고요. 이랑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형님 탓도 아닌데요, 뭐. 형님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어쩜 마음도 예쁘니 너는? 참 똑소리나 마음 예뻐. 아주 너 덕분에 내가 산다 살아. 돈도 잘 벌고. 에휴, 쟤는 어쩌다 철이 됐는지. 진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애써 참았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다가는 열등감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동서에게 놀러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대놓고 저를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 길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잘해주던 시어머니가 맞나? 내가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돌변하실 수가 있나 싶으면서 유치했어요. 너 다음 주에 아무 일정 없다고 했지? 우리 부산 여행이나 다녀올래? 너랑 나랑 네 남편이랑. 내가 며느리 생기면 꼭 부산 여행을 가보고 싶었거든. 친구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너 시간 된다고 했지? 우리 가서 재미있게 놀고 와보자.
네, 뭐 좋죠. 우리 형님도 해서 셋이 가요. 어머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자들끼리 회포 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쟤는 펑펑 집에서 노는 앤데 뭘 그러니? 일하는 너나 힐링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너랑 니네 부부랑 다녀오면 돼. 너도 가고 싶냐? 넌 취직자리 알아봐야지. 안 그래? 놀러 갈 시간 아끼고 취직자리나 알아봐라. 그래야 빨리 취직을 하지. 기가 막혔어요. 갈 생각도 없었지만 저렇게 말씀을 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실직한 저는 빼고 대기업 다니는 동서만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난 시어머니였어요. 동서는 가기 전날까지도 저에게 미안해하며 찝찝해했지만 동서 잘못은 없기에 전혀 동서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하는 동서에게 제가 더 미안할 따름이었죠. 형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네요. 아, 정말 왜 그러신데? 여하튼 마음 많이 상하셨죠? 아니야, 동서, 괜찮아. 어머님 뭐 일하는 며느리만 제일인 줄 아시는 분인데.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와. 난 진짜 괜찮아. 동서가 괜히 마음 쓰이겠다. 내가 더 미안하네. 난 진짜 괜찮으니까 동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놀다 와.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용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기다 와. 동서도 모처럼 만에 가는 여행인데 알겠지? 아, 저 돈 있는데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괜히 더 죄송하게. 여하튼 너무 감사드려요, 형님. 재밌게 놀다 올게요. 미안해하는 동서를 뒤로한 채 재미나게 놀다 오라고 말은 했지만 조금은 씁쓸했죠. 정말 일하는 며느리만 최고로 생각하는 어머님에게 사실 너무 서운했거든요. 제 자존감이 아마 이때 제일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저 역시 이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집에서 나름 포트폴리오 작성과 함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동서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참 재미나게 놀 시간인데 말이죠. 서둘러 받아보니 동서가 하는 말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형님, 빨리 지금 KTX 끊어서 제일 빠른 걸로 오세요. 빨리 와서 이것들 잡아가세요. 진짜 기가 막혀서. 동서의 말이 다 끝나자마자 저는 그로부터 30분 뒤인 KTX를 바로 끊어서 부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알려준 장소에 가본 순간 기야말 광경에 다리가 풀려버렸죠.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하는 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믿을 사람 없다지만 정말 철저하게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본 광경은 남편의 처음 외도 상대와 함께하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두 잡것들은 저와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상견례를 밀어붙였고 동료 상간녀의 본가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서와 서방님을 데리고 제 남편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저를 버릴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전 당할 뻔한 거였고 전 그 자리에서 깽판을 치니 상간녀의 부모님들은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는 임신을 했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혼을 밀어붙였던 거였고요. 진짜 너무 기암의 연속이었어요. 이러려고 동서한테만 부산 가자고 했구나.
세상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하나? 너 위해서 내가 명예퇴직까지 해주고 실직자가 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너네가 날 뒤통수를 쳐? 왜? 내가 이대로 집에 눌러앉으면서 네 등골 뽑아 먹을까봐 걱정돼서 지금 나랑 이혼 생각까지 한 거니? 네 생각이야? 아니면 이 정신 나간 아줌마 생각이야? 말해봐. 나가서 얘기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어떻게 온 거야, 부산까지? 그리고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아우, 사돈, 죄송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좀 놀라셨으니 진정하시고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실 수 있어요? 뭐라고? 아니 너까지 왜 이러니? 지금 이 난리통에 너라도 가만히 있어. 지금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알겠어? 됐고, 내가 이것들 용서 안 해. 저기요, 당신들 딸내미 상간녀예요. 그리고 같은 회사 동료였고요. 이 남자 와이프라고요, 제가. 당신들이 딸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정신 나간 여편네랑 이 잡것은 원래 그렇다 치지만 당신들 딸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제 말을 듣자마자 상간녀는 울고만 있고 상간녀의 부모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기세였어요. 간신히 남편이 저를 끌고 나왔고 밖에서는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제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남편의 얼굴과 머리에 손이 왔다 갔다 했고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졸도를 하셨죠. 다행히 서방님과 동서가 저를 진정시켜주며 위로해 주었고 서방님도 이런 자리인지 몰랐다고 했고요. 넌 매운맛 좀 봐야 돼. 감히 네가 내 뒤통수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쳐? 임신을 시켜? 이게 돌았네 진짜. 좋았니? 재밌었어? 아파. 그만해. 네가 이렇게 드세니까 내가 너랑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임신했다는데 그럼 어떡해?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고 내가 이런 남자랑 살았다고 생각하니 각오를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도대체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진짜 용서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벌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진짜 형이지만 정신 나간 것 같네요. 엄마까지 지금 너무 죄송해요.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게 왜 서방님 탓이에요. 저 이대로 안 있을 거예요. 형이랑 어머님 가만 안 둘 거고 상간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동서 너무 고마워. 동서 아니었으면 나 혼자 바보 될 뻔했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진짜 너무 고맙다. 이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해야죠. 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저렇게 부도덕한 인간들이 뒤통수 치는 꼴을 어떻게 봐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전 그 길로 올라가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또한 시어머니에게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명백백 정확했기에 법원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동서네를 제외하고 저를 속이려 했다는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말이죠. 전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앞에 가서 상간녀와 남편을 망신을 주고자 피켓 시위를 하였고 저를 알아보고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상간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좋은 회사에서 남편에겐 회사 명예를 더럽혔다며 퇴직을 권했으나 끝까지 퇴사만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은 거의 없어질 부서의 자천이 되었고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음에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전 직장 동료가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벌금 약소기소가 되어 벌금형만 처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아직도 그날만을 생각하고 남편 표정과 상간녀 표정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차피 우리 끝난 사이인데 진짜 너무한다. 이왕 그냥 끝내는 김에 좋게 끝내주지. 내가 왜? 나 너 때문에 퇴사하고 너네 엄마한테 구박받았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네 순순히 놔두겠니? 네 엄마한테도 전해. 그렇게 잘난 며느리 보고 싶으면 아들부터 갱생시키라고.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날 업신여기고 너희가 무사할 줄 알았니? 시간이 지나도 절대 용서 못할 줄 알아. 평생, 알겠어? 뱃속에 네 애 잘하고 있을 텐데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부서에서 돈 많이 벌어라. 걔 퇴사했다며? 네 애랑 네가 먹여 살려야지. 혹시라도 새로운 여자 만나면 그 여자한테도 너네 애미랑 네가 했던 짓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몸살이고 살아. 괜한 여자 만나서 그 여자 신세 망치게 하지 말고, 알겠니? 더러운 것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지금 너무 고마울 지경이야. 내가 이렇게 너랑 끝날 수 있음에, 알아? 남편은 절규했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작은 대행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이제 막 커지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예전 광고주들이랑 되게 잘 지냈던 터라 작은 대행사 치고 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이 제 황금기라고나 할까요?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행사 대표도 되고 어떻게 보면 결혼 후 이혼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전 동서와는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낸답니다. 동서 얘기 듣기론 그 상간녀는 유산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안타깝진 않았죠. 뭐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동선에는 어머님네를 안 보고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일로 동서도 크게 실망했던 터라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다행히 서방님이 꽤나 개념찬 인물이었기에 다행히도 서방님조차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형과 전 시어머니와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언젠간 본인이 실직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며 아예 보지 않겠다고 말이죠. 참 세상 별일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바람을 피우지 않나. 그렇게 잘해줬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돌변하질 않나. 같은 직장 동료가 내 남편의 상간녀가 되질 않나. 이런 풍파를 겪고 나니 웬만한 처세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다 제 경험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샌 다시 일하는 재미에 빠져 눈코 틀 새 없는 나날들을 지내고 있어 너무 행복해요. 오늘 짬이 나서 글을 한번 써보았는데 재밌으셨나요? 저는 쓰면서도 그때의 기억에 한참 웃었답니다. 정말 제 인생의 흑역사이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된 계기니까요. 여러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사람 앞일을 내다볼 수 없듯 모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지 말자고 다짐하며 이악 물고 공부했고 전 그렇게 수의사가 되었어요.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의 헤어짐으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이 엄청 많이 들었지만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그리하여 남편네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게 되었고 처음 시댁에 발을 디딘 순간 정말 왜 하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악몽이 시작됐어요. 아줌마, 오늘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먹을 거랑 이런 것 좀 신경 좀 써요. 그리고 냄새 나는 거 하지 말고 좀 깔끔한 걸로다가 양식 위주로 하세요. 하고 나면 거실 좀 치워주고 메리 목욕까지 시켜주면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오시나 봐요.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거 보면 아유, 빨리 해야겠네. 우리 큰아들 결혼 안 할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장가 간다고 해서 기쁜데 게다가 수의사라고 하지 뭐예요. 하여튼 우리 큰아들은 날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어쨌든 귀한 손님이니까 잘해요. 큰아드님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으니 그렇게 좋은 여자 만나는군요. 저희 딸도 수의사인데 신기하네요. 아니, 아줌마 딸이 수의사예요? 아이고, 용케도 없는 형편에 인물 하나 나왔네. 아줌마 그래도 자랑거리 하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솔직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난 아줌마 딸이 어디 가서 뭐 하나 했더니 그래도 수의사까지 되고 아주 아줌마 기 좀 살겠어요. 저랑은 많이 달라요. 전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 딸은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지금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얼마나 성화인데요. 그래도 노후에 애한테 조금이라도 신세 안 지려면 사지 멀쩡할 때 일이라도 해야죠. 그럼 얼른 할게요. 처음 남편의 본가에 인사를 가서 수줍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드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그거 맞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계셨던 분은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예전보다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지 멀쩡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철학대로 엄마는 남의 집 파출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드려도 엄마는 저에게 노후에 민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영인 씨, 인사해. 우리 엄마야.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줌마 딸이 여기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처자란 말이야? 아유, 오마이갓. 아유, 머리 아파. 그럼 지금 네가 꼴랑 파출부 딸내미 데리고 온 거니? 이럴 순 없지. 아무리 집안 차이가 나도 유분수지. 안녕하세요, 장모님.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뵙네요. 다음 주경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여기서 뵙네요. 아주머니가 미선이 어머니인 걸 알았으면 더 신경 써드렸을 텐데 얼른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사모님, 제 딸은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예요.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저희 딸만 봐주세요. 좋은 대학 나와서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 받아서 수의사 된 딸입니다. 그러니까 절 보지 마시고 딸을 봐주세요. 아유, 시끄러워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일단 다 돌아가요. 아가씨 미안한데 돌아가줘요. 엄마, 그래도 이런 건 아니죠. 애써 여기까지 와준 손님한테 돌아가 달라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미선아, 미안해. 그럼 내가 지금 저 파출부 딸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하하호호 해야 한다는 거니? 아가씨, 당장 돌아가요. 전 그렇게 신발장 앞에서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고, 간단한 인사만 나눈 채 시어머니에게 돌아가 달란 말을 들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그리하여 울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때 당시 어찌나 초라한 마음이 들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도 엄마가 더 저를 걱정하셨을 텐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것 같아 참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울면서 집을 뛰쳐나오자 남편이 뒤따라 나왔고, 뒤이어 엄마까지 뒤따라 나왔어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 허락받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난 후 결혼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금세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와,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근데 미선아, 걱정 마. 내가 엄마 설득할 거야. 지금 엄마가 많이 놀래고 당황하시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지. 엄마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지금 잠깐은 돌아갔다가 나중에 얘기하자. 날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순전히 그냥 수의사라서 그런 거겠지. 아마 상견례하고 집안 차이 난다는 거 알게 됐으면 허락하셨을까? 애초에 잘 된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내는 거지. 그리고 처음 본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실지 안 봐도 눈에 훤해. 나 자기랑 결혼 못하겠다. 미안해. 그리고 엄마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 그만두게 할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한테 상처 안 되게 할 거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돼서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선아. 나 때문에 네가 왜 하필 이 집이었는지. 직업에 귀천 없다지만 내가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힘들게 돈 벌려고 취직한 건데. 엄마 탓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요. 영인 씨, 나 가볼게. 엄마 가자. 그래도 엄마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일을 당했겠어? 어디까지나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건데 미안해 정말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갔는데 계속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평생 홀로 저만 바라보시고 살아온 엄마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어찌나 끈질기던지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남편의 연락 그리고 집에 찾아와서 엄마를 설득하는 모습에 저 역시도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친정 엄마조차도 이런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지켜봤을 때 그래도 사윗감으로 훌륭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저희 엄마를 대놓고 직설적으로 무시하는 집에 시집을 가기란 영 깨름칙한 게 마음이 많이 내키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미선이 설득 좀 해주세요. 제 전화는 통 받지도 않아요. 저희 엄마 성격 아시다시피 꼬장꼬장하신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절대 미선이 고생 안 시킵니다. 제가 옆에서 미선이 잘 지켜줄 테니까 어머님이 미선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리고 사모님이 끈질기게 반대할 건데 나 상처받는 건 아무렇지 않지만 내 딸한테 상처 주는 건 나도 못 참네. 지금도 이렇게 반대가 거센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구박할 거야. 우리 딸 모자란 거 없어. 그저 부모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시집가서 고생하라고? 난 그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자네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미안해. 아니요. 저 미선이 마음 돌려서 꼭 결혼할 거예요, 어머님. 저 믿어주세요. 제가 듬직한 아들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남편의 끈질긴 부탁에 엄마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당당하면 됐지. 우리 엄마 뭐가 창피하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숨었을까 하는 생각에 저 역시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결혼 후 무조건 분가를 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국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 느껴져 화끈거렸지만 내가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집살이도 시작되었어요. 우리 영인이가 하도 너 아니면 생 마감한다고 하니까 허락은 했다만 너희 신혼여행 갔을 때도 내가 심란해서 잠을 못 잤어. 우리 집이 파출부 딸내미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니? 너 기분 나쁘겠지만 그만큼 내가 많이 양보했다는 것만 알아둬. 아유, 어머님, 혈압 오르세요. 아니, 그러니깐요. 저도 완전 어머님한테 얘기 듣고 쇼킹했다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사돈이 될 수가 있어요? 아유, 우리 어머님 그새 하도 신경 쓰셔서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진짜 사람 앞일은 모른다니깐요. 말해 뭐하니? 어디 가서 큰 며느리인데 내가 당당히 소개할 수가 있어야지. 에휴, 얼굴 화끈거려. 정말 한숨 나온다니까. 동서,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말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머님, 저도 영인 씨 아니었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차 얘기하면 서로 감정만 악화되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경제력 차이 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인격적으로 차이 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전 저희 엄마 절대 부끄럽지 않으니 그만하셨으면 해요. 뭐라고?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꼴랑 수의사 됐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대대손손 유통회사를 얼마나 크게 한 집인데 네가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없는 것들이 하여간 더하다니까. 어머님은 본인들은 뼛속부터 부자였다며 절 대놓고 무시하였고 그런 어머님 옆에 제 아래로 동서들은 절 비웃어댔죠. 물론 예상한 결과였지만 사실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한 적은 처음이라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참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늘 제 편이 되어 저를 달래주고 어머니에게 대신 화내주고 했답니다. 아마 그렇게 무시받았던 그 시간들을 남편이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남편이 참 힘이 되었거든요. 아, 그만해요. 저희 집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따지고 보면 그냥 전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고 자란 것밖에 없는데 미선이 봐요. 혼자 공부 악착같이 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수의사 된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재수 씨들도 그만하세요.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그래서 파출부 딸 엄마 앞에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해 달라고 했니? 내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기가 막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던 아줌마 딸을, 아유, 창피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엄마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저 진짜 여기 안 올 거예요. 어머, 아주버님.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제수 씨들도 함부로 입 놀렸다간 제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제 결혼에 왈가왈부하지 마셨으면 해요. 저 안 참습니다. 남편의 으름장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이 아무 말도 없었고, 동서들도 옆에서 궁시렁거리기 바빴죠.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가 이어졌고, 엄마는 일을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그 집으로 시집간 제가 많이 걱정되셨는지 늘 저에게 시어머니가 잘해주냐는 말부터 물으시곤 하였어요. 모든 것이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도 아팠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내기로 한 문제이니 엄마에게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선 잘해주셔? 아유, 사모님 성질이 보통이 아니셔서 너 얼마나 힘들지 엄마가 맨날 생각해. 엄마도 알잖아. 아니야, 잘해줘. 그래도 결혼하니까 덜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마.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냥 엄마 때문에 잘난 네가 괜히 구박받는 것 같아 걱정돼서 그러지. 김서방 생각하면 너 참 시집 잘 보냈다고 생각하다가도 사모님 보면 네가 얼마나 고생할 게 눈에 환하니까 엄마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거 아니? 사모님은 무슨? 이제 사돈이지. 그래도 영인 씨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말고 늦었는데 얼른 주무셔요. 네 옆에 김서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래, 너도 잘 자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든 엄마한테 꼭 전화해. 늘 제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엄마가 참 안쓰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둘이 있을 땐 참 행복했기에 그냥 뭐든 다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물병원의 한 노신사가 큰 개를 데리고 진료를 보러 왔는데 딱 봐도 매너가 한 몸에 배어 있고 다정다감한 말투의 노신사였죠. 노신사가 키우던 개가 많이 아파 종종 저희 병원에 들러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전 자주 보는 노신사와 다정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빠의 정을 모르고 커서 그런지 우리 아빠도 이 정도 연세는 됐겠다 싶은 마음도 들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지금 하고 계신 일, 뭐 어떻게 살아오신 얘기 등을 나누게 되었죠. 이상하리만큼 저의 어린 시절과 참 겹치는 게 많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게 저희 친아빠였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동물 좋아하는 것까지 똑 닮았던 거죠. 그렇게 우연히 진료를 보게 되었던 고객이 저희 친아빠였고 참 얼떨떨 하더라고요. 너랑 네 엄마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후회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니?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널 되찾을 용기가 없었어. 네 엄마한테도 면목 없고 그 당시엔 너희 할머니가 너무 완강했기도 했고 내가 너무 어려서 뭘 몰랐다. 엄마한테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엄마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 같네요. 어떻게 병원에서. 잘 커줘서 고맙다. 엄마가 혼자 키웠는데 이렇게 수의사까지 되고 진짜 대견하다.
넌 나 닮아서 어려서부터 동물을 참 좋아했지.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네 아빠 노릇 하고 싶은데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의지해도 돼. 알겠니? 저도 얼떨떨하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빠를 만나게 되다니. 한 번도 그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아직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엄마랑 잘 얘기하고 연락드릴게요. 엄마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비겁했어. 그때 당시 너희 할머니 얘기에 참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냈으니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 이상하게 오래 떨어져 있던 아빠였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정말 친근감이 확 들었어요. 옛날에 엄마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죄로 할머니한테 쫓겨나듯이 저와 같이 쫓겨났고 그때 당시 아빠는 힘이 없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죠. 두고두고 한이 되어 후에 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엄마는 자취를 감춘 뒤라고 했었고요. 그 뒤부터 아빠는 홀로 일만 하고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랑 정말 달라졌어. 여기 내 명함이다.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고 네 엄마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자리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니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 많아서 그래. 너한테도 그렇고. 그래도 아빠랑 엄마가 완전히 서로 나쁜 감정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서 조금은 다행이에요. 엄마 정말 고생하며 저 키우셨어요. 남의 집 일 하면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시려고 노력하셨고요. 엄마한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대는 마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 그래도 엄마 아빠의 이혼 가정이 서로가 너무 믿고 싫어서가 아니라는 게 뭔가 모르게 안도가 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평생 볼 수나 있을까 싶었던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남편에게도 소개해줘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반면에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 형님, 바쁘세요? 아니, 어머님한테 전화 못 받으셨어요? 내일 저희 엄마랑 막내 동서 어머님이랑 그리고 형님네 어머님 이렇게 여자들끼리 식사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전화 드려요. 갑자기? 아, 원래 어머님들끼리 종종 식사하신다고 했었지.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도 같이 드시겠다고 하셔? 그럼요. 그래도 큰 며느리인데 뭐 어머님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식사하시는 게 저희 집 가풍이니까 전화 드린 거예요.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전달해 줄게.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문자만 찍어줘. 내가 엄마한테 위치 알려줄 테니까. 동선의 어머님들과 시어머님이 종종 사교 모임을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가서 조금은 불편하시겠다 싶었지만 시어머님이 그래도 이렇게 먼저 밥을 먹자고 한 것이니 그냥 간단히 식사나 하고 오시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엄마에게 전화로 말씀을 드리니 엄마도 결혼식 이후 저희 어머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따로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찝찝은 하더군요. 혹시라도 엄마가 그 모임에 가서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요. 어머님이 가끔 동선의 어머님들이랑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엄마도 나왔으면 하시는가 봐. 엄마 혹시 내일 시간 돼? 그럼 엄마야 시간 되지. 그래, 엄마한테 주소랑 시간 보내.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인사도 드리고 좋지 뭐. 그냥 밥만 먹고 오는 자리라
엄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엄마, 이제 그 집 파출부 아니고 사돈이니까 사모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어머님도 불편하실 거야. 알겠지? 나중에 엄마 만나서 할 얘기도 진짜 많아. 아, 그냥 내일 점심시간에 모셔다 드릴게. 시간도 얼추 맞아서 데려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는 준비만 하고 계셔요. 그래. 너 바쁜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어. 엄마 그럼 준비만 하고 있을 테니 내일 보자. 우리 딸 체면 안 구기게 예쁘게 입고 가야지. 그래도 사돈네들 모이는 자리인데 우리 딸 체면 살려줘야지. 미선아, 그럼 내일 보자꾸나. 한편으론 찜찜했지만 그래도 식사 자리 주소를 건넸고 엄마는 처음에다가 혼자 내일 가실 생각을 하니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점심시간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날이 밝아 다음 날이 되었고 한껏 치장을 한 엄마를 모시고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동선의 어머니들과 화기애애 떠들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온 김에 인사 좀 할 겸 같이 들어갔어요. 잠시 화장실만 다녀온다고 하고 엄마에게 먼저 가시라고 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있는데 웅성웅성 큰 소리가 나길래 얼른 쫓아가서 보니 정말 제 눈이 뭘 본 것인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왔는데 동서 엄마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저희 엄마는 볼을 철서덕 맞은 거예요. 이 말을 덧붙임과 함께 말이에요. 여길 어디라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천치예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길 어디라고 오냐고? 딸내미가 우리 집 며느리 됐으니 왜? 급이 같아 보여? 여길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 원참 당장 돌아가요. 아유 머리 아파.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겸상할 때야? 우리 집에서 평생을 파출부만 했던 사람이 어디 감히 나랑 겸상을 하려 들어? 이 무식한 여편네가 당장 나가!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기가 막혀서 당장 사과하세요. 무식한 건 당신이잖아. 놀린 입이라고 지까짓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사부인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죠? 아주 골치 아픈 집구석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당장 일어나. 정신 나갔어? 어디서 뺨을 올려다 붙여? 아, 기막혀. 꼴같지 않아가지고. 정 그 자리 즉시 시모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선의 어머님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때 누구의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아빠께 실시간 전송했습니다. 아빠는 제 문자를 당장 읽더니 쏜살같이 식당으로 날아오셨고 엄마도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모습을 보였어요. 동서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와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일이었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초대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 입에서 나온 말들. 아빠가 오자 초대박 복수국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뺨을 맞고 아빠를 보자마자 저 아빠를 번갈아 보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더군요. 정 그 즉시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저희 엄마도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이 여편네야 놀랐어? 내가 당신 뺨을 못 칠 줄 알았나 보지? 어디서 엄마한테 뺨사리를 날려? 당신네가 돈이 많아봤자지. 어디서 사람을 하대하길. 그리고 이분은 우리 아빠예요. 한부모 가정, 그것도 파출부 딸내미라 그렇게 반대했는데 나한테 이런 아빠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당신 당장 사과해. 그 사과 받아줄지는 우리 엄마가 결정하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분이 너희 아빠일 수가 있어? 회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 유통회사예요. 그때 배웠는데, 지금 얘가 하는 말들 다 거짓이죠? 아유, 어떻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아빠의 아자도 모르고 자랐다고 하던데, 설마요. 내 딸이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참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인간들이 사돈이라니. 내가 회사도 잘못 보고 사람도 잘못 봤네. 당신들이랑 하는 거래 계약 다 파기하겠어. 어차피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지만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안 봐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딱 봐도 알겠으니까. 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미선아. 아니, 그래도 구두 계약도 계약이잖아요. 이번 물품 납품 건 저희 쪽 거 해주신다고 했으면서 제가 상황은 다 설명드릴게요. 회장님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미선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미선아, 말 좀 해봐라. 회장님이 오해하시잖니. 오해는 무슨 오해? 엄마가 이 집에서 엄청 고생해가며 일하셨고, 그걸 빌미로 파출부 딸이라고 지금까지 저 괴롭혔어요. 엄마한테도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면서 막대하셨고요. 아빠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되네요. 이런 얼빠진 것들이 감히 내 핏줄한테? 내가 왜 그쪽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하지? 도저히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내 권력 이용해서 전기유통 무너뜨릴 테니 그리 알아.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같이 머리에 전 잘 되는 사람은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아빠는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나갔고 저 역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사실 아빠의 집은 예전부터 크게 구매 대행 사업을 하셨고 지금은 아빠가 물려받아 회장이 되었죠. 그런 아빠네 회사에 시댁회사는 물건을 납품하려 했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빠는 그걸 거절한 것이고요. 이렇게 큰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시댁 쪽에선 어마어마한 이득이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아빠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했었고 오늘 일로 모든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죠.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이미 아빠는 시댁 회사가 손도 못 쓰게 모든 유통 쪽을 다 막아놨어요. 그야말로 시댁 회사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사실 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엄마는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 하셨고 제가 가는 길에 아빠와 만난 얘기를 하자 엄마는 막 우셨어요. 다음번에 만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돌고 돌아 만난다는 게 참 이런 건가 봐, 엄마. 그래도 아빠 여태까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평생을 재혼도 안 하고 사셨대. 내가 동물 좋아하고 그런 게 다 아빠 닮았던 건가 봐. 그때 얼마나 힘들던지. 너 업고 나왔을 때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핏줄이니 만나게 되어서 엄마는 너무 기쁘다. 항상 네가 아빠 없이 자란 게 엄마한텐 늘 아픔이고 미안함이었는데 말이야. 이제라도 네가 아빠를 찾아서 엄마는 너무 기뻐. 내가 미안하지.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으니 당신 그렇게 나가고 몇 번이고 찾아 헤맸는데 전화번호도 모르지 찾을 길도 없지. 미안해 정말. 엄마는 예전 기억과 함께 절 혼자 힘들게 키우셨으니 그동안 견뎌왔던 세월이 아빠를 보자마자 터지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에게 그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이 일을 남편도 다 알게 되었고, 남편은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손절을 하겠다고 떵떵거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저 좀 설득해달라고 애원하셨답니다. 저희 아빠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 시댁 쪽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의 마음을 돌려야 했거든요. 네가 좀 가서 미선이한테 얘기 좀 해라. 지 남편 네 집안일인데 그래도 지가 어쩔 거야, 응? 우리 그 회사에 납품 못하면 이번에 회사 큰일 난단 말이야. 내가 파주댁, 아니, 사돈이랑 좋게 풀 테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달라고 해줘. 부탁 좀 할게. 아니요. 전 분명 말했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거 알았다면 진작 미선이랑 결혼할 때 절연했을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도 아니고 됐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미선이 얼굴 보기 민망하고 장모님 뵙기 진짜 죄송스러우니 저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시고 큰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저 아니어도 아들 둘이나 있으시니 상관없으시잖아요. 그럼 이만. 그래도 네가 큰아들인데 그렇게 말하면 돼? 이 회사 살릴 사람은 너뿐이란 말이야. 에휴, 진짜 미치겠네. 환장하겠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전 이제 회사고 나발이고 엄마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한테 갈 거니까 그리 아세요. 너 지금 이 엄마를 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넌 이 집 장남이라고. 남편은 붙잡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시댁과 완전 절연을 했다고 하였고, 그 뒤로 시댁은 물류창고 재고로 인해 곤란하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일이 중단이 돼버렸고, 시댁은 결국엔 사채빚을 쓰다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희 아빠 회사만 믿고 물건들을 엄청 준비해 놓은 대가였죠. 또한 남편은 시댁과 온전히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굴욕을 일부러 주려고 한 동서는 시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아무래도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조차도 얄밉게 보였겠죠.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끝맺음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동안 시어머니와 동서들에게 당한 서러움, 아픈 말에 대한 걸로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고,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게 되었답니다. 동서는 시댁에서 쫓겨나고 저에게 와서 말 좀 잘해달라며 빌다가 결국 저희 병원에서 쫓겨났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빠의 회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저의 곁에서 맴돌다가 결국엔 포기하셨는지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를 업신여긴 결과가 파산에 큰 아들과는 절연,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예뻐하던 둘째 며느리를 본인 손으로 내쫓게 된 결과였죠.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로애락이라고 하나 봐요. 제가 친아빠를 찾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주변이 잠잠해질 때쯤 참 평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저 역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 앞으로의 제 미래가 기대되는 나날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설레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